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한국에서 역시 1차 확산이 일어나던 시기, 베트남은 자국에 입국한 한국인에 대한 실망스러운 처사로 인해 한국 내에서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한국에 대한 과도한 조롱과 차별적 발언을 함으로써 그동안 베트남을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한국인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는데요. 사실 이때 베트남은 한국을 차별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을 위했던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안 해외에 체류하다가 베트남에 귀국하여 2주간의 격리 생활을 지냈던 한 베트남인의 격리 후기입니다. 베트남으로 입국한 그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바로 빅롱에 위치한 군대 시설에 격리되었다는데요. 4개월 된 아이 그리고 아내와 함께였기에 격리시설의 청결과 치안 등에 큰 걱정을 갖고 있었지만 예상외로 깨끗하고 훌륭한 격리시설에 만족했다는 후기를 남겼죠. 그들은 격리 장소에 입소하자마자 각종 개인 위생용품과 생활용품을 지급받았고 격리 도중에도 격리자들이 당번을 나누어 주변을 청소하는 등 생각보다 철저한 방역 분위기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준비해준 식사 역시 모두 베트남식으로 잘 준비되어 한국인들이 비난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다는 변호를 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아닌 베트남 자국민의 격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에 대한 대우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냐는 반박도 나오지만 그래도 베트남의 평균 생활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로 격리시설을 유지하는 것 역시 꽤나 놀라운 일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한 그의 설명이었는데요. 격리된 자국민들과 함께 모여 회식을 하고 노래하고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그는 당시 현장의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아무리 2주간의 격리가 끝난 무렵이라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5일 발표한 것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 113명 중 무려 86명이 해외 유입일 정도로 C19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대다수인데 베트남은 해외 유입자들끼리 파티를 벌이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베트남의 소식을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전에 베트남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적극적으로 막은 것은 사실 자국의 꿀잼 코로나 파티로부터 한국을 보호한 것이라며 고맙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한국인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지 조사한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보면 해당 결혼이 초혼이었는지 아니면 재혼이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2019년 전체 결혼 수 639명 중 초혼은 24명, 재혼은 615명으로 재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해 외국인 남성과 재혼한 한국인 여성은 총 2114명으로서 615명의 베트남은 전체의 30%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베트남과의 국제혼인 건수가 늘고 있기에 절대 이해 못할 것은 또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베트남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 표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이는 615명은 초혼이 아닌 재혼이라는 점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때문에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이 수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스스로를 업계 관련자라고 밝힌 네티즌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결혼을 빙자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한국인 남편을 모함하여 신고하고 이혼 절차를 완료한 뒤 고향에 있던 자신의 진짜 남편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남편 역시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해당 베트남 여성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을 하는 것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의 통계에 집계된다는 것이죠. 즉, 온 가족이 치밀하게 준비한 국적 세탁에 한국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불법 체류도 할 필요 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으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나라의 인도주의적 정책을 이렇게까지 악용하는 모습에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교부할 때 한국에서 거주 중인 불법 체류자들 역시 지원금을 받고 싶다며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불법으로 들어와 세금도 내지 않고 있지만 전염병에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죠.
불법 체류를 시작하는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는 어학연수를 빙자하여 입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어학연수 빙자 불법 체류자 중 무려 70% 이상이 베트남 출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비자보다 학생 비자를 따는 것이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빌미로 한국에 들어온 뒤 정작 학교는 다니지 않고 각종 불법 업소에 취직하여 돈을 버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결혼을 통한 국적 세탁이 불가능한 베트남인들이 주로 택하는 수단인데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줄곧 대국적인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국의 인도주의적 법을 악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 불법 체류자가 뒤늦게라도 자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다면 그동안의 죄를 사면해주는 정책도 마련하고 있을 정도였죠. 원래 불법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과하는 범칙금도 늘어나는데 잦은 신고자에 한해서는 범칙금을 없애주는 파격적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자는 날이 갈수록 늘었고 위장결혼을 통해 국적 세탁을 하는 베트남 여성들도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한국에서 드디어 칼을 빼앗은 것이죠. 특히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의 구현이 눈에 띄는데요. 설령 불법 체류자가 자진해서 출국한다고 하더라도 이전까지는 면제해주었던 범칙금을 모두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최대 2천만 원의 범칙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에 그치지 않고 최대 10년의 입국 금지 조치 또한 내려지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노동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것인데 만약에 그 사실이 들켜 베트남으로 추방된다면 범칙금으로 2천만 원을 징수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국도 금지되기에 그동안의 인생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인생도 끝장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대한민국의 법무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더 이상 자비를 찾을 수 없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겁을 먹은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들이 조속히 본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자진 신고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벌금을 물어 베트남에 돌아간 뒤 다시 한국에 돌아와 합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한국의 조치에 앙심을 품은 것일까요? 최근 베트남에서 역시 한국에 대한 입국 절차를 엄격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베트남 출입국법을 개정한 것인데요. 그동안 베트남은 중국의 뒤를 잇는 세계의 공장이 되겠다는 일념하에 해외 기업인들에 대한 파격적인 입국 절차, 체류 자격 완화책을 펼쳤습니다.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최초 3개월 비자를 발급받은 뒤 매번 비자를 갱신함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죠.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출입국법에 따르면 3개월이었던 비자 갱신 기간이 1개월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베트남에 자리 잡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로부터 이전보다 3배 많은 비자 갱신 수수료를 걷어들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죠. 이미 삶의 터를 꾸린 외국인들의 인생을 볼모로 잡아 세금 아닌 세금을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 절차는 다소 복잡하여 대부분의 외국 기업인들은 비자 대행 업체를 통해 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최근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자 대행 업무를 하다가 15억 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현지 업체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사실은 베트남 업체의 범죄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 나몰라라 하면서 한국인 피해자들의 구제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정보였지만 한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는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베트남 주민과 경찰이 짜고치는 계략에 속아 넘어가 여권도 빼앗긴 채로 구치소에 감금당했다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돈을 뜯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베트남의 경찰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돌았었는데 이번에 비자 대행 사기건도 터지면서 그들의 정부는 더 큰 신뢰를 잃은 것이죠. 베트남이 한국의 신뢰를 크게 잃어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베트남의 3대 직할시 중 하나인 하이퐁시는 베트남 북부의 최대 수출항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들어오는 해외 기업들에게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이곳은 2008년 베트남 정부에 의해 경제특구로까지 지정되었습니다.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이 지역에 부여된 혜택으로는 1. 4년간의 법인세 면제와 11년간의 법인세 감세, 2. 개인소득세의 면제, 3. 70년의 토지 사용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개인소득세의 면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기업이 아닌 베트남 근로자에게만 좋은 조항으로 보이지만 사실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이번 조항이야말로 그동안 외국 기업들이 하이퐁시에 들어오는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한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한 달의 임금이 100만원이고 이것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부과하는 세율이 30%라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급여는 70만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업이 하이퐁시에 위치하여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면 이 근로자는 100만원을 모두 수령할 수 있죠. 이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역시나 이것은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들리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 하이퐁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기업 A가 근로자에게 100만원의 임금을 준다면 A에 취직한 근로자들은 7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퐁시에 위치한 기업 B가 근로자에게 80만원의 임금을 준다면 B에 취직한 근로자들은 8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 B는 하이퐁시에 위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지역의 기업들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처럼 보여 더 많은 근로자들을 영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늘어날수록 절감되는 비용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동안 베트남 정부에서는 하이퐁시에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해외 기업들이 하이퐁시에 공장을 유치하도록 유인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에서는 입을 싹 닫고 해외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이러한 개인소득세 면제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는데요. 베트남 덕분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이제는 버는 만큼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별 메리트도 없는 국가에서 조건을 좋게 주길래 입주했더니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을 무효로 돌리겠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는 못했는데요. 각 기업들은 이곳에 공장을 지으면서 이미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기에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이지만 혜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것에 반기를 든 화끈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LG였죠. LG는 원래 기존에 운영하던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공장에 추가하여 LG화학의 배터리 공장을 현지 기업과 합작하여 설립하기로 했었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뒤통수를 치자 해당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는 맞수를 둔 것입니다. 또한 LG는 한국 구미 공장의 TV라인 2개를 베트남으로 리포지셔닝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었는데요. 이것 역시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LG가 이처럼 화끈한 반격을 하자 견디지 못한 베트남 정부에서는 LG에 꼬리를 내리고 개인소득세 면제 폐지 계획을 없던 일로 하였죠. 또한 지난 17일에는 베트남 총리실에서 직접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노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베트남의 고위급 인사 50여 명과 한국인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한국의 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며 어떤 편의가 필요한지를 듣고 해결해주기 위한 장소였죠. 사실 이곳에 참관한 박노한 주 베트남 대사는 현재의 시류를 고려하여 이번 행사를 비교적 작은 규모로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길 바랐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총리에서는 반대로 무리하여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투자를 절실히 바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얼마 전까지 베트남이 한국에 보였던 태도를 생각하면 180도 바뀐 모습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한국인에 대한 입국은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지만 우리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 일본에 대해서는 교류를 유지하며 한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베트남에서 전해지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이 아닌 일본을 택함으로써 뼈저리는 후회를 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건너올지 모르는 C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 23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 966명을 돌파하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3만여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14,000명에 불과하여 일본이 2배 이상으로 나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그들이 한국보다 훨씬 적은 검사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상황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나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은 얼마 전 한국과 중국은 배제하고 베트남과 대만, 태국 등의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기업인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트남에게 있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전에는 그래도 일본이 검사를 아예 하지 않아 방역 모범국이라 속았지만 차츰 검사를 늘리고 보니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코로나가 종식된 상태인데 일본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최근 베트남에서는 최대 도시 호치민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지하철 1호선의 운영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기업과 계약하여 만든 호치민의 지하철 1호선은 애당초 올해 3분기에 시범 운행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호치민 도시철도관리위원회의 베트남 엔지니어가 일본에 파견되어 각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00명 이상의 일본인 기술자들이 베트남에 입국하여 호치민 지하철의 시범 운행에 참관해야 하는데요. 일본은 베트남에게 경제 교류를 하자며 문을 활짝 열고 있지만 미지의 바이러스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트남 정부는 이런저런 변명을 내며 지하철 시범 운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 베트남의 일각에서는 2019년까지만 해도 베트남 투자 1위국이었지만 올해에는 5위까지 급격히 떨어진 국가인 한국과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일본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한국에게 미움을 삼으로써 앞으로 베트남의 미래가 어두워진 것 아니냐며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